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연골이 찢어졌고 오다리 때문에 절골술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평생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건가? 며칠 전 저희 센터를 찾아오신 50대 초반의 활동적인 한 남성분의 고민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느끼는 증상과 관절의 기능을 체크해본 결과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으로 관리해 나가보기로 하셨죠.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도 물론 있지만 수술이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 선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문한 회원님은 평소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었는데요. 매일 5km 러닝, 주 1회 등산, 국선도 수련과 같은 활동들을 무리 없이 하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지난 3월에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겼고 아침에는 더욱 불편함이 느껴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방문한 병원에서는 연골판이 너덜너덜해졌고 오다리라서 퇴행이 빠르다, 절골술을 해야 한다 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연이어 3곳의 병원을 더 방문하셨는데요. 두 번째 병원에서는 복합파열, 퇴행성 관절염 3기, 그리고 절골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늦는다, 큰일 난다, 그러므로 인해 절골술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대학병원에서는 MRI상 파열은 있으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1년에 한 번 엑스레이만 찍으면서 경과를 보자 라는 보존적 치료 소견이 나왔습니다. 진단은 제각각이었고요. 그 안에서 혼란과 공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소는 더 있었는데요. 네이버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글을 접하면서 더 큰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인공관절을 늦추기 위해 젊은 나이에 절골술, 카티스템을 빠르게 먼저 한다더라, 수술을 빨리 안 하면 관절염이 더 빨리 심해지고 고생한다 등등, 이런 글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수술이든 빨리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글들도 누군가의 절실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경험담이 다른 사람에게는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고 불안과 공포만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이 회원님이 받아야 된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들은 절골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수술은 어떨 때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절골술은 무릎 안쪽 관절 연골이 많이 다른 분들 중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진 경우 하중을 바깥쪽으로 분산시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수술입니다. 이 수술이 잘 맞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효과적이지만 중요한 건 이건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술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수록 성공률이 높고 예후가 좋습니다. 첫 번째, 내측 관절염만 존재할 경우, 무릎 안쪽만 닳고 바깥쪽은 건강한 상태. 두 번째, O자다리가 심한 경우, 다리 정렬이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예를 들어서 걷기, 계단 올라가기, 내려가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기능적 불편이 있을 경우. 네 번째로는 나이 60세 이하, 이상적으로는 50세 이하가 가장 좋음. 다섯 번째, 비만이 아닐 경우, BMI 30 미만, 과체중일수록 수술 실패율이 상승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무릎 운동 범위가 정상적일 경우, 잘 굽혀지고 잘 펴지는지. 일곱 번째, 관절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인대 손상이나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 있는 무릎일 경우입니다. 이 7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할수록 절골술의 성공 확률은 높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경우에는 수술 실패 또는 수년 내 인공관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2~3배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MRI만 보고 절골술 하자고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충분히 체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게 되는 수술은 결국 환자에게 실패와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MRI상 연골이 닳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증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MRI는 구조를 보여주지만
환자의 삶은 증상과 기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시 아까 그 회원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희는 영상 진단을 토대로 지금 이분의 무릎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느끼는 증상과 기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살짝 불편감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아프지 않은 상태였고요. 오히려 진단을 받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절의 기능 검사를 해보았을 때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 근육이 힘을 잘 쓰는지 결론적으로 정말 연골 손상 때문에 아픈 포인트보다는 주변에 근육 긴장도가 높아지고 근육의 약화가 있어서 아프신 오른쪽 다리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등 주변 근육이 매우 긴장돼 있어서 관절면에 압력이 높아져 있었고 오른쪽 대퇴부의 근육 활성도는 왼쪽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에 휩싸인 이 회원분을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하루 만에 짧은 개입이었지만 무릎에 편안함을 느끼셨고 무엇보다 이거 수술 받지 않고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는데요. 수술 대신 자연 회복의 길을 선택해 첫 걸음을 내디딘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 1월 저를 찾아오신 50대 여성분도 있었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 말고 비수술로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찢어진 연골이 더 찢어질까봐 너무 무서워서 무릎을 굽히지도 않고 지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때 수술했어야 했나 하는 자책과 무기력감도 혼재하였는데요. 저를 찾아오셔서 단계적인 근육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무릎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이겨내셨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저의 구독자님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이런 긍정적인 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비수술 사례를 영상으로 종종 담아보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허리 디스크의 퇴행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퇴행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연골이 찢어졌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자주 발견됩니다. 모든 파열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고요. 통증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퇴화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 변화에 맞게 관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복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는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완벽한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실망과 낙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스스로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분에게는 수술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영상의 의도는 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받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회복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볼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같은 재활운동 전문가의 경우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소견을 토대로 증상과 기능 중심을 기반으로 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술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AM 프리앱이라고 하는 운동센터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